네, 안녕하십니까. 2023년 11월 9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뭐 시장이 거의 강보합권, 코스피는 소폭 상승, 코스닥은 소폭 하락, 네, 0.9%좀 많은 하락인가요? 어쨌든 코스닥이 최근에 변동성 보인 거 비하면 7%씩 이렇게 움직였으니 4%씩 어느 정도 이때 공매도 얘기가 좀 정부 기관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선침해가 좀 들어간 것 같고, 그리고 나오고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한 게 좀 아닌가 좀 생각이 들 정도로,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주시장의 움직임이 좀 보인 것 같습니다. 정부에서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. 네. 미공개 정보, 사전 정보 이런 거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자, 오늘은 어쨌든 주시장이 이제 좋으냐 나쁘냐, 금리가 우호적이냐 나쁘냐, 국제유가가 좋으냐 나쁘냐, 많이 올랐냐 아니면 떨어지냐, 이런 거시적인 환경, 매크로적인 내용 말고 그냥 바텀업 기업 하나만 들여다보는 거죠. 이 기업 정말 괜찮은데 그러면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,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현재 스코어 이제 그 기아차와 현대차 얘기를 좀 드릴 건데, 시장을 이기고 있지는 못합니다. 시장에 비해서 많이 지고 있죠. 상당히 지고 있습니다. 현대차는 특히 더 많이 지고 있는 마이너스 39%, 기아차는 마이너스 24%. 그나마 이제 기아차가 SUV 쪽으로 워낙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성장이었죠. 현대차가 기아차 인수한 이후에 이런 완전 초고 성장을 만들어낸 거죠. 라인에 그대로 현대차 색깔을 덮어서 완전히 현대차 하나를 더 만들어낸 거죠. 그래서 너무 지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. 37조, 31조. 이 두 회사의 규모는 68조. 근데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현대모비스 넣어야 되겠죠. 20조. 현대모비스 그러면 뭐 현대차 그룹주는 60, 70, 80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도 좀 넣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까지 넣으면 대충 돌아갑니다. 왜 그러냐면 운송 현대차 탁송 다 해야 되니까요. 글로비스까지 이제 넣고 여기서 뭐 조금 더 넣으면 이제 위아나 뭐 그 다음에 뭐 만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현대차는 한 시가총액 100조짜리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기아차도 현대 기아차로 사명 바꾸면 이것도 뭐 그냥 그런 거고, 현대 모비스도 뭐 어차피 기아 부품 다 나가는 거니까. 네. 글로비스에서도 기아차 다 탁송하니까요. 그래서 일단 100조짜리 회사인데 이 100조짜리가 찍어내는 이익이 지금 합산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지금 현재 올해 이제 예상되는 단기 수익이 12조, 기아차가 한 10조대 조금 못 미치고요.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많이 쳐졌습니다. 현대모비스는 시총 대비 굉장히 많이 쳐졌죠. 3조대로 확 쳐졌습니다. 어떻게 보면 모비스가 쳐졌다기보다는 현대차, 기아차가 마진율이 좋아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. 모비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부품 팔아서 가는 회사고,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부품주들이 이제 좀 많이 부품이 이제 줄어드니까 소모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이제 점진적으로 현대모비스는 좀 아니에요.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이제 앞으로 전기차 부품이 내연기관 부품에 의해서 뭐 급속도로 줄어들었으니까 내구성도 좋아지고,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이 뭐 차가 많이 팔려서 좋아지는 걸에 비례하는 그 기울기보다는 좀 떨어지겠죠. 어쩔 수 없어요. 글로비스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. 잘 팔리면 이익이 올라가는 식으로.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글로비스는 뭐 많이 팔린다 해서 갑자기 이익이 막 폭증하고 그렇지는 않겠죠. 그냥 기본 곡선으로 갈 거고. 근데 대신에 이제 현대차, 기아차는 이번 이 매출의 상승 플러스 이익의 급상승이 저는 이제 마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전하고 기아차가 현대차가 뭐 2018년 대비해서 지금 2배나 많이 팔고 있고, 현대차가 지금 약 1.5배 아니 뭐 50% 정도 매출이 늘어났는데 실적으로 이익은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. 이 모든 부분들이 저는 제 생각에는 현대차의 어떤 전략이 굉장히 잘 들어맞았다. 이제 고급화 전략.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어떤 가격 인상이
물가 인상과 더불어서 마진을 더 증대시키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한 거죠. 어쨌든 그 작용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뭐 그런 쪽이 아니라 현대차나 기아차는 그냥 가격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어떤 차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면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좀 더 업시킨 게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들어맞으면서 제네시스 시리즈나 뭐 SUV 시리즈들도 보면 뭐 요즘에 그냥 한국 차들 다 4, 5천 하잖아요. 야 이거 뭐지? 소형차들 옛날에 1,000만, 2,000만 하던 차들도 다 2,000만, 3,000만 하고 좀 괜찮으면 그랜저 4, 5천 하는 거고 제네시스 7, 8천 가는 거고 좀 풀 하면 1억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.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도 그렇게 팔리니까 이제 현대차, 기아차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. 이 브랜드 이미지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워낙 다 좋으니까. 근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주가죠. 주가 거꾸로 가지? 왜 자꾸 거꾸로 가지? 이게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. 그러면서 한편으로 주가는 떨어지는데 이익은 상승하니까 하나 좋아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. 배당이죠. 그래서 제가 지금 현대차, 기아차를 표현할 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. 네, 고성장, 성장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. 고배당, 그 다음에 저평가. PR이 6배예요. 60배도 아니고 600배도 아니에요. 6배. 6년 안에 쇼부가 난다. 이 기업은 투자를 지금 해놓으면 6년 안에 자기의 기업 가치의 2배를 벌어내는 거죠. 지금 현재 30조짜리 회사인 현대차가, 기아차가 100조짜리 회사가 100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6년만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기업의 가치는 자기네들이 지금 벌어온 당기 순이익만 100조의 현금이 쌓이는 거죠. 나 100조짜리 회사 건물 있죠, 땅 있죠, 자동차 있죠, 브랜드 밸류 있죠. 지금 뭐 갖춰진 진입 장벽 있죠.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 기업이 지금 평가를 100조에 받고 있는데 6년이 지나면 그 평가 플러스 알파 현금 100조가 있는 거죠. 당연히 쓰겠죠. R&D 하고 재투자하고 뭐 비용도 나가고 뭐 사고 치고 뭐 땅 사고 뭐 하겠죠. 분명히 할 겁니다. 또 이상한 데 땅을 사겠죠. 근데 한전부지 땅 산 게 지금 땅값이 겁나 올라가지고 생각보다 짭짤한 장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저평가인데 지금 현대차는 거의 배당 수익률이 5%에 가깝고요. 기아차는 6%에 가깝습니다. 지금 현대차를 지금 사시면 대신에 현대차는 분기 배당을 한 게 있어서 지금 DPS를 한 게 있어서 1,500원을 2023년 6월 결산으로 해서 1,500원을 줬어요. 그리고 연말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6,000원 정도 내외로 줄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연간 지금 배당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올해도 한 11,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네요. 어쨌든 이러면 한 3회에서 4%. 기아는 근데 지금 더 매력적인 거는 분기 배당 안 했다는 거죠. 그래서 막판에 배당을 더 많이 주겠죠. 한 방에 주니까. 작년에 3,500원 줬기 때문에 올해 최소한 3,500원 이상을 줄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. 이렇게 되면 배당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배당 상향의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배당 상향률을 감안했을 때 올해 지금 5,000원, 200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네요. 그러면 얼마야? 와, 그러면 배당이 꽤 괜찮죠. 꽤 괜찮은 거죠. 그래서 저는 지금 연말까지 좀 고배당주로 기아차를 한번 좀 노려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회사로 가고 있다. 근데 주가는 전혀 안 올랐죠. 이것저것 사고치고 이거 한다, 자동차 생산 안 된다,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으면서 241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. 근데 공매도는 일단 안 내니까, 공매도는 안 나오니까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떨어진다고 볼 수 없겠죠. 그 다음에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네요. 현대차, 기아차 쪽은 일단 수급적으로는 공매도는 안 나오는데 그냥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연말이나 내년도에 대한 어떤 매출 이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소스로 의하면 별로인 거죠. 많이 좋았으면 지금 미친 듯이 들어갔을 건데 연기금도 거의 입질이 없고요. 수급적으로는 좀 안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얘네들이 이 정도로까지 지금 관심이 없다면 내년은 별론가 보다.
뭐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앞으로 6년을 투자하는데 배당을 막 5% 정도 받는다 치고 이거 30% 이익 내고 주가가 한 30% 정도 빠질 수도 있겠다.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. PR이 6배인데 한 PR이 이게 PR이 6배니까 와 너무 싼데 그러면 내년 되면 어떻게 될까? 내년은 PR이 7배 되고 내후년은 8배 되고 그 다음에는 9배 되고 한 6년 뒤에는 한 PR이 10배 될 것 같다.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 안 하는 거죠. 그게 저평가주들의 어떤 함정입니다.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딱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. 현대제철도 지금 PR이 4배예요. 그러면 와우 기어차 현대차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데 얘는 더 주가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겠구나 생각하는데 딱 들어보는 순간 현대제철 자동차 강판 와 뭐 철 팔아서 이게 돈이 남겠나 역시 그렇게 큰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. 그냥 잘 벌 때도 있지만 작년에 잘 벌었는데 야 올해 좀 더 안 좋네. 내년에도 올해나 내년이나 그 다음에 2015년 2025년도 거기서 거기 있네. 현대차에서 잘 팔리면 그냥 기본은 하겠네. 근데 얘가 여기서 뭔가 급성장은 안 나오겠네. 뭐 이런 거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이 비전이 뭔가 폭발적인 성장은 아닌 거죠. 고성장이긴 하는데 폭발적인 고성장이 아닌 거죠. 초고성장은 아닌 거죠. 네. 그 다음에 초고배당주도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이 두 회사는 매우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예. 빠지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고성장이긴 하죠. 고배당이긴 하죠. 저평가이긴 하죠. 근데 최종적으로는 초우량주입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이 정도 숫자에 이 정도 캐파에 이 정도 성장에 이 정도 하는 회사는 없으니까 대한민국 2,400개 주식을 비교했을 때 이보다 우량한 주식은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초우량주가 되는 거죠. 2,400개 중에서 탑 10 안에 드는 기업이니까 예, 우량하기로는 우량하다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죠. 그게 문제인 거죠. 이게 주식이 어렵습니다. 와 초우량주니까 이제 초고속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그냥 초우량주로만 남는 거죠. 명예 전당이 올라 있는데 뭔가 이게 그냥 그런 거죠. 예. 그런 게 주식입니다. 예. 근데 이 초우량주 저평가 고배당 고성장이 이제 시대에 맞아서 타이밍에 맞아서 흐름에 맞아서 아니면 뭔가 센세이션한 뭔가 세상의 변화로 아니면 정치적인 변화로 어떤 법의 변화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툭 터지는 거죠.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도 일종의 이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. 정치권에서, 뭐 미국에서, 외국에서, 뭐 일본에서, 뭐 일본 자동차 지금 엔저로 이제 뭐 일본 차가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현대차의 어떤 발목을 잡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가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좀 있고요. 잘 팔리겠죠 이번 차가 지금은. 예. 볼까요? 예, 토요타 자동차 잘 팔리잖아요. 주가가 잘 움직이네. 그렇지. 어쩔 수 없습니다. 예, 지금 뭐 M800원이라고 하는데요. 예. 토요타 보겠습니다. 예, 토요타 잘 팔리겠죠. 지금 N당 뭐 150N이라고 하니까 달러당 뭐 일본 차 보면 미국 애들이 봤을 때 뭐 이렇게 좋은 게 왜 이렇게 싸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도요타와의 글로벌 경쟁에서 현대차가 약간 비교 우위에서 조금 그때보다 예를 들어서 달러당 100엔 때보다는 훨씬 지금 150엔이니까 얼마나 싸겠습니까? 우리도 지금 일본 가면 와 이건 뭐죠? 우리나라보다 이제 물가가 더 쌀걸요. 지금 갔을 때 도쿄 가가지고 라면이나 이런 거 먹었을 때 10년 전에 저도 20년 전에 동양 갔었는데 라면이 10,000원이에요. 우리 편의점 가면 1,000원이면 먹는 라면을 근데 지금 10년 전에 갔을 때는 뭐 우리가 라면 한 3,000원, 4,000원 할 때 한 5,000원이었어요.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식당 가면 5,000원 정도 하잖아 라면. 그러면 일본 가면 5,000원이에요. 근데 그 느낌이 받아들인 느낌이 냉면 10,000원인데 라면 10,000원인데 일본 라면 그 막 고기 막 덤성덤성 있고 그게 5,000원인 거예요. 근데 또 만약에 홍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본 라면 제대로
된 거 우리나라 돈으로 먹으려면 10,0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일본 가면 지금은 이제 800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일본 가서 이제 놀만한 거죠. 그렇게 되는 거죠. 이제 일본 차도 우리가 살려고 딱 보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. 현대차가 지금은 워낙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도 올라와서 이제 뭐 현대차나 도요타 자동차나 뭐 무슨 의미가 있어. 당연히 현대차가 낫지. 서비스도 잘 되고. 근데 그 와중에도 도요타가 가격을 딱 봤는데 이 주가 차가 3천 4천인데 그런 점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. 그러면 이제 구매자들이 도요타 자동차를 슬슬 사기 시작하고 현대차에 대한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좀 약점이긴 할 겁니다. 지금 현재의 스코어.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된 것 같아요. 현대차에 대해서. 어쨌든 그렇지만 또 이게 역전될 수 있다는 거. 그렇죠?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이 움직이게 하는 힘이니까. 그래서 뭐 연말까지 뭐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둔탁해지거나 좀 나빠지거나 뭐 휘청휘청 할 때 뭐 기아라는 현대차들이 이렇게 밑에서 노는 모습이 나온다. 그러면 이제 좀 관심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이제 그때부터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뭐 자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고배당주로서 뭐 지금 금리 대비했을 때 기아차를 고배당주로 이제 좀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. 뭐 과거에 몇 번 한번 이제 언급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카드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서서히 알게 모르게 얘도 배당이 거의 8% 찍어요. 근데 지금 28,000 찍고 한 32,000원 올라왔거든요. 4,000 올랐으면 10% 이상. 실질적으로 29,000원 언더에서 잡았으면 지금 배당주가 아니라 그냥 시세 차익 내고 그냥 팔아버려도 되는 거죠. 왜 그러냐면 배당은 세금을 내야 되고 종합과세도 잡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은 과세 안 잡히니까 지금 바로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. 지금 잡았는데 5% 내외에서 수익이 났다. 그럼 팔고 나와야 되죠. 연말 왜? 배당을 받느니 그냥 시세 수익 실현하고 또 기회가 오면 또 기회를 노리면 되는 거니까.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투기 말고 투자에 대한 어떤 접근을 조금씩 해보는 그런 훈련들도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. 분할 매매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서 주식을 나눠서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. 맨날 몰빵 투자하고 급등주 따라하고 뭐 단타 치고 이런 거 하다가는 10년, 20년 장기적인 레이스에서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. 이길 수 있는 투자, 이기는 게임을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기아차, 현대차에 대한 좀 코멘트를 해봤습니다.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요. 어떤 투자 좋은가의 조언도 100% 믿으시면 안 됩니다. 그건 참고용이죠, 참고용. 그걸 이제 잘 활용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.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대신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다. 앞으로도 뭐 자동차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우리나라 물가가 더 올라간다거나 경기가 더 다운되거나 하면 자동차는 소비가 둔탁해질 수도 있겠죠. 뭐 정부에서 세금 규제도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이제 혜택을 종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또 나중에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요소, 나쁜 요소도 점검해야 되고 긍정적인 요소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저평가에서 어떤 평가? 초저평가 상태로 다다랐을 때 접근을 해보자면 거의 지지 않는 게임이 되겠죠. 지금은 저평가지만 초저평가, 지금은 고배당주지만 초고배당주, 지금은 고성장주지만 초고성장주로 또 진입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. 그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폭발적인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인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변수들을 다 고민해보는 게 우리가 주식을 사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다. 주식을 사고 나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미리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주식 투자의 선행 요건이다. 프리컨디션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